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 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요, 우리가 3장에서 애플리케이션, 즉 앱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봤어요. 그래서 앱이 예를 들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처럼 화면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처럼 어떤 SMS를 받고자 할 때 등록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4번,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장에서는 우리 UI 쪽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위젯과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을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3장까지 해서 진행했던 내용만 가지고도 4장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버튼이라든가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좀 썼는데 이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거라고 하면 뭐 프로그레스 바도 있을 수 있고요. 진행률 같은 걸 보여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버튼이라든가 입력 상자만 쓰는 수준에서 좀 벗어나 보자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벗어나 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이벤트 처리하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하는 건 뭐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을 클릭한 거를 이벤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전달받을 수 있어요.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달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처럼 이벤트를 리스너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해서 처리하는 걸 우리가 기존에 해봤죠. 근데 이게 버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벤트 처리 방법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벤트 처리를 했을 때 토스트 메시지 같은 거를 보여주거나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대화 상자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대화 상자라고 하는 거 띄워주는 방법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본격적으로 할 건 아닌데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 방법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UI 구성을 할 때 그때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 조금 볼 거고요. 나중에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걸 하면서 애니메이션 부분 그때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앱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구성을 할 때 메뉴 같은 것들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타이틀 바가 있는 부분이죠. 그걸 이제 액션 바라고 하는데 액션 바. 그 다음에 탭 같은 것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가 앱의 기본 구조를 봤다면 지금 4장에서는 앱의 UI 구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방법을 보는 거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가운데 부분은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이제 전체 화면인데 부분 화면으로 프래그먼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 프래그먼트라는 게 뭔지 이거를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따로 띄우는 게 아니라 화면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4장도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그거를 실제 코드를 만들어가면서 여러 번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마찬가지로 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벤트 처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는 얘기한 것처럼 가장 단순한 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온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자,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 버튼에다가 우리가 온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리스너를 설정하면 이쪽으로 이벤트를 전달을 해줘요. 이거는 뭐 기존의 자바에서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벤트 처리 방법과 같습니다. 근데 이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세분화해 보면 터치 이벤트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가 스마트폰 단말의 화면에다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손가락을 누를 때, 그 다음에 손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손가락을 뗐을 때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상세하게 구분을 하면. 근데 그거를 상세하게 구분하면 좀 복잡하니까 한번 눌렀다가 떼는 그거를 클릭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버튼 클릭했을 때 그걸로만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 처리하는 걸로 구분을 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한 그런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벤트는 터치 이벤트가 있고요. 터치 이벤트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뷰에서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키패드에서 키를 하나 눌렀을 때 우리가 어떤 키를 눌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게 발생했는데 이 터치 이벤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눌러서 이렇게 끌어당길 때 그때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하거나 느리게 할 때 얼마나 빨리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데 제스처라고 하는 걸 쓰면 그러면 계산하는 거를 얘가 알아서 내부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제스처 이벤트라고 하는 걸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마다 포커스가 주어지는데 이건 뭐 실제로 쓰는 경우는 쓰게 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포커스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면 자체를 우리가 손가락을 터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주는 거라기보다는 화면을 돌렸을 때, 그죠? 단말의 방향을 가로로 돌렸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 필요하면 처리를 해주겠죠. 자, 일단 제스처 이벤트 좀 전에 얘기했죠. 터치를 한 거를 좀 더 상세하게 얘가 처리해 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만들어 보는 게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터치 이벤트 처리할 수 있는 자, 그런 앱을 만들어서 우리가 터치 이벤트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하나 만들어 보죠. 스타트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my event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자, 패키지 이름은 그냥 org.techtown.event로 바꾸고요.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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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책에 보시면 이 화면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이 activity main.xml의 최상위 레이아웃이 constraint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자, 우리가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linear 레이아웃으로 바꾼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걸로 바꾼 다음에 이 화면의 영역을 크게 세 영역으로 한번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세 영역으로 분할을 하고 아래쪽에는 로그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정보를 뿌리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위쪽에 두 공간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거나 이런 이벤트를 한번 발생시켜 볼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걸 바꾸게 되면 리니어 레이아웃은 방향 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추가를 하고 자, 버티컬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하는 거는 뷰를 추가할 수도 있고 레이아웃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뷰라든가 레이아웃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될 텐데 자, 뷰를 두 개를 한번 추가를 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태그에다 그냥 뷰라고 넣어도 돼요. 그러면 얘가 버튼이라든가 텍스트 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뷰를 상속을 했는데 얘도 화면에 일정 영역을 할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3분할을 할 거기 때문에 가로는 매치 페어런트, 세로는 0dp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여유 공간으로 남아버리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레이아웃 웨이트를 줘서 자, 분할을 할 겁니다. 자, 2를 주고요. 자, 그리고 꺽쇠 표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슬래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id를 줘야 우리가 코드에서 찾아서 쓸 수가 있겠죠. add plus id slash view라고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뷰를 자, 요걸 선택해서 컨트롤 C 밑으로 가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해봅니다. id를 view 2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텍스트를 만들 건데, 자, 내용이 많아지면 스크롤이 생길 수 있도록 스크롤 뷰를 추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width, match parent, height는 0dp를 주고요. 자, 그리고 layout weight 값을 줘서, 자, 위에 있는 두 개의 뷰와 이 스크롤 뷰가 각각 똑같이 공간을 분할해서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 안에다가 우리가 텍스트 뷰를 추가를 하고 여기에 이제 로그식으로 뿌려줄 겁니다. 자, 매치 페어런트, 매치 페어런트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텍스트 뷰에다가는 id 값을 add plus id slash 텍스트 뷰로 넣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디자인 탭에서 화면을 갖다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자, XML 코드에서 넣어준 거예요. XML 코드도 여러분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화면만으로 전부 다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속성을 이용해서 필요하면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디자인 화면으로 가보죠. 그러면 자, 화면이 이렇게 3분할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각각의 영역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색상을 한번 주는 게 좀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저 위에 걸 선택하고 View All Properties, 그 다음에 Background 속성을 한번 바꿔봅니다. 땡땡땡 버튼 누르고 자, 컬러로 가서요. 자, 밝은 파란색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요거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뷰 선택을 하고 백그라운드에서 땡땡땡 버튼 누르고 컬러로 가서 자, 오렌지 색상 오케이 눌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위에 있는 두 개의 뷰를 색상을 한번 바꿔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화면 구성을 하고 나서 자, 이제 코드로 한번 가봅니다. main activity.java를 열고요. 자,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두 개의 뷰를 이렇게 만들어줬고 아래쪽에다가 텍스트 뷰 넣었죠. 텍스트 뷰에다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로그식으로 찍을 거기 때문에 텍스트 뷰 먼저 한번 찾아줍니다. 상단에다가 텍스트 뷰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저 텍스트 뷰에다가는 자, 텍스트 뷰, 그 다음에 find view by id를 찾아주면 되겠죠. id.textview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다가 글자를 쓸 수 있을 텐데요. 저 글자를 쓰는 함수를, 메소드를 별도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public void println이라고 하고 문자열을 하나 파라미터를 전달을 받으면 이 텍스트 뷰에다가 append를 실행을 해서 자, 저 글자를, 전달받은 글자를 뿌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한 줄씩 뿌리게 하려면 여기 역/n이라고 해서 줄바꿈 기호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텍스트 뷰에 한 줄씩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저는 이제 println만 호출하면 로그를 찍는 것처럼 화면에 자, 글자가 찍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요. 자, 뭐 생각해보니까 이 로그식으로 찍으려고 그러면 글자가 너무 작게 찍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텍스트 뷰, 여기 화면으로 와서요. activity main.xml에서 디자인 탭에서 텍스트 뷰 선택을 하고요. 텍스트 속성을 좀 한번 바꿔봅니다. 텍스트 컬러는 뭐 블랙 이렇게 가면 되나요? 자, 샵 000000 까만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글자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데로 와서 뭐 16dp 이렇게 좀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뭘 할 거냐? 뷰라고 해서 상단에 추가한 게 있죠. 자, 거기에다가 이벤트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이벤트 처리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